자, 오늘은 2019년 2월 26일 3.1운동에 저음하여 좌파들의 저급한 역사인식과 왜곡, 날조 더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걸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에 무려 백수십 년 전 조선이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헤매던 그때 나라 잃은 국민의 아픔, 지도자를 잘못 만난 국가의 국민은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건 아닌가 해서입니다. 오늘 아침에 TV를 잠시 보다가 온통 공중파에서 김정은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북한인지 아니면 남조선 노동당이 정권을 잡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라가침입니다. 곧 3.1운동 100주년입니다. 오늘 이 3.1운동 이후 또 그 이후 임시정부 수립의 좌파들이 그렇게 목을 매달고 목청을 눕히는 이유가 뭔지, 그 의도가 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꼴통 좌파들이 왜곡 날조된 저급한 역사인식의 근거가 너무나 우리들의 일반 시민과는 다른 점을 잘 알기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1운동 그리고 계속되는 건국절 논란, 남한만의 이승만 단독정부 그리고 산업화로 이어지는 박정희 정부 등에서 우리는 우리의 현대사를 저들이 송두리째 부인하고자 하는 저희와 맥락이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인식은 우리 후손들에게 아주 큰 해악을 끼치고 제가 비록 역사 전공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문제는 보수의 지식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서 절대 그 좌파들의 논리적 허구성과 그 날조를 깨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1운동 이후 임시정부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만들어졌죠. 그리고 임정 내부에서도 당시의 재정적인 상황 또 좌우파 계열의 독립운동 방법의 차이 등으로 분열이 아주 극심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안에서나 밖에서나 대가리 터지게 티격태격 하기도 한 건 매 한 가지였던 모양입니다. 무장투쟁이다, 교육노선이다, 외교노선이다, 독립운동 단체들은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기도 하면서 독립운동을 했었습니다. 수많은 선열들이 이국 땅에서 죽어간 참으로 슬픈 역사고 질곡의 역사였습니다. 무려 36년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남의 손에서 해방이 되고 북에서는 소련의 후원하에서 김일성 정권이 수립이 되고 남한에서는 이승만 정부가 수립이 되었는데 당시의 독립운동가 중에 좌파들은 거의 북으로 갔죠. 가령 의열단의 약산 김원봉이, 조선독립동맹의 김두봉, 조선의용대 김무정 등은 중국에서 북으로 갔고 박헌영 등은 해방공간에서 좌익운동을 하다가 또 북으로 넘어간 걸로 알려졌죠. 북으로 갔죠. 이러한 해방공간에서 우리나라 좌파들은 특히 586 좌파들은 더욱 문제를 제기하면서 남한의 보수정부가 좌파 독립운동가들의 역사인식에 인색했다 라고 문제제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또 이승만 정부가 반민특위를 해체하고 친일파를 숙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중용을 했다라면서 비판하면 물론 더 나아가서 미군정 등을 등에 업고 친일파를 기득권화시켰으니 이러한 정부가 정통성이 없다라고까지 역사로 규정을 해버리죠. 당시 남한은 좌우파 대립이 극심했고 곧이어 또 6.25까지 일어나는 역사적 배경은 무시해버립니다. 이들은. 이후 전쟁 후에 산업화를 일으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박정희 정권의 경제적 업적마저도 친일파 운운하면서 우리 역사에서 쏙 빼버리려고 하는 희한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들은 그러한 당시의 사실이 당시 미소 냉전하에서 대한민국의 상황,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또 4.3 사건, 또 이어지는 6.25 전쟁 등의 냉전 체제하에서의 정치적 상황이나 그 배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라가 공산적화의 위기에서 친일 청산을 진행할 상황이 되었겠냐 말이죠. 그렇습니다. 내 당시 반민특위는 친일파 7,000명의 명단까지 작성을 했고 처음에는 연행을 하고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했으나 1949년도에 와해돼 버렸죠. 그때 친일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역사적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죠. 친일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는 우리 아버지 시대의 그 학자분들에 의해서 연구 업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 친일 독립운동사에 관한 연구는 고 임종석 교수, 서울대 교수, 또 고 박영석 교수, 신용화 교수, 이만열 교수 등 많은 분들의 연구 업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분들, 독립운동 연구자분들 그 누구도 김일성 찬양을 한 적은 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우리 세대는 일제시대를 거의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들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우리 아버지 세대분들이 더 잘 알 수밖에 없죠. 그럼 요즘 20, 30대, 40대 애들 친일시대의 그 역사를 어떻게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럼 친일파의 후손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주류냐? 라고 물으면 그런 측면도 있고 아닌 측면도 있어요. 왜? 거의 80년이 가까이 되었으니까요.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가 버린 것이죠. 그럼 지들의 조상은 친일을 했냐 안 했냐? 라고 물으면 아니 한 것도 있고 안 한 놈들도 있겠죠. 지금 정치권에 친일 후손들 여러 명 있어요. 지금 여당 야당 뭐 안 가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뭐 지금 여당이 더 많아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 김무성의 아버지 김용주 또 전남방직 사장을 했죠. 예전에 또 노무현 때 여루당 김희선 의원의 아버지는 독립운동가를 고문한 고등계 형사였고 신기남 전 의원의 아버지는 일본 헌병 5장 출신이고 참여정부의 조기숙의 정조부는 동학농민운동에 불을 지른 조병갑 고부군수였고 정동영 아버지는 동척산하금융조합의 서기였고 안철수의 할아버지는 일제시대 금융조합의 상무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홍영포의 할아버지는 홍종학은 중추원 참의까지 지냈고 우리 사회에서 친일파의 아들 손자 등 가끔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뭐 지금 저들의 저 할배, 저 아버지 정조 할배 운운하면서 뭐 처단을 할 겁니까? 뭐 숙청을 할 겁니까?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이제는 역사 기록의 문제로 녹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좌파들이 왜 저렇게 친일청산 운운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세대, 지금 20, 30대 세대들한테 세뇌공작을 하듯이 3.1운동 혹은 임시정부 친일파 운운하면서 마치 한국의 보수 정치 세력을 친일 프레임으로 가두어버리고 선동하고 거짓 날조를 해대겠습니까? 역사 왜곡이죠. 20, 30대 세대는 지금 미소냉전 자체도 모르는 세대잖아요. 우리도 겪어보지 않은 해방공간의 시대를 저들이 어찌합니까? 또 지금 좌파들은 6.25 전쟁을 막은 이승만 정부를 부인하면 물론이요. 미국마저도 분단의 원흉인 마냥 정화하면 물론이고 또 6.25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은 아예 역사적 평가 자체도 안 하죠. 입을 쳐닫아 버리죠. 아니 조만식 선생 또 월북한 당시 김원봉, 김두봉, 박헌영, 김무정 등의 독립운동가를 모조리 숙청 살해하고 300만의 동족이 살해, 실종된 6.25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에 관해서는 그 어떤 비판도 분노도 아니한다는 겁니다. 대가리가 비어버린 꼴통 좌파 새끼들이 아니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좌파 꼴통들은 우리 역사에서 이승만 또 눈부신 산업화의 기적을 이룬 박정희 정부 또 전두환 노태우 정부 쏙 빼버리고 지금의 좌파 정부 즉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만이 우리 역사에서 정통성을 가진다라고 주장하고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의 김일성가와 연방의 통일을 이루겠다는 희한한 역사인식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지금 좌파들은 저거들이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때 사법고시에부터 대통령이 되고 학생운동 했다 해서 또 오늘날에 기득권 정당이 되고 정권마저 잡았지 않습니까? 저거들의 과거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몇십 년이. 어느 날 뭐 수십 년을 초월해서 날아온 정의의 사도인 마냥 억척을 정도껏 부려야지 말이 됩니까? 자신들의 과거조차 날조를 하는 희한한 역사관이 아닙니까, 여러분? 상해 임정만이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가지고, 예, 역사의 정통성이 있죠, 임시정부가. 그리고 남한만의 이승만의 그 정부, 그렇게 정통성을 이어가고 박정희 정권, 또 우리 현실의 몇 수십 년이 이렇게 흘렀는데, 그걸 부인하고 북한의 김일성가와 남한의 민주정부, 즉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로 합쳐서 비로소 통일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다는 그런 소설 망상적이고 공상적인 왜곡된 역사인식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어린 젊은 사람들 20, 30대 세대에게 세뇌를 시키고 그 심각성이 도를 넘어가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평화통일 운운하며 남북이 잘 살 수 있다고 요즘 뽕 주사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체제가 다른 저들과 무슨 놈의 통일입니까? 준비도 없이 당장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역사는 치욕이든 영광이든 영광의 역사는 더 높이 채우고 또 치욕의 역사는 뼈가 아프게 면면히 기록하고 또 과거의 수치의 역사를 되풀이지 하지 않는다는데 그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좌파들의 저러한 역사인식이 소설입니까? 아니면 공상과학 만화입니까? 아니 뭐 지들이 김구 선생한테 쌀을 갖다 줬어요. 총을 사다 줬어요. 태어나지도 않는 시대에. 아니 왜 남의 족보를 지들이 훔치고 남의 족보에다 줄을 댑니까? 좌파들은 또 논쟁하다 결론에 너 친일파야 친미파야 그래 나옵니다. 아니 거의 해방이 80년이 다 된 오늘날 해방 이후 우리들의 할아버지 정조부 시대를 지들이 어떻게 친일 청산을 하겠다는 거지. 또 허구적이고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역사적 진실 그리고 사실마저도 권력으로 규정을 해버리고 이데올로기적 당위성으로 몰아넣겠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들 좌파의 대가리는 톱으로 썰어봐도 도저히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김장군이라는 어린애한테 굽실거리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좌파의 그래도 지식인이라는 유시민이마저도 김정은이 혁신적인 지도자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가리 먹물이 든 자의 인식이 김정은이가 혁신적인 지도자로 봅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자, 체제가 다른 우리가 수천 년 역사에 본 적이 없는 살인적 체제인 김정은 정권, 저 체제는 온전한 정신을 가진 자라면 민족 반역자 정권 아닙니까? 북한 주민이 저 김정은 정권을 용서하겠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요즘 북이 핵폭탄까지 가져버려가지고 그 폭탄이 마치 우리의 위협이 아니라 미국, 일본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이 정권 그리고 꼴통 좌파들 반역적인 역사인식. 나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좌파는 대륙의 끄트머리에 매달려 있는 유일한 민주주의 체제를 저 붉은 체제 평화통일이라는 사기 날조로 팔아넘기려는 반역자 집단이라고 규정합니다. 수십 년 번영을 위해 달려온 우리 아버지 선배 세대를 역사에서 지우고 나라를 지킨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을 팔아서 당군 일에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저 무시무시한 김장군 아가리에 대한민국 여러분들의 국민과 역사를 상납하려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꼴통 수구좌파들, 이제는 온 국민들이 결코 저들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 바로 저들의 그러한 역사인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